혈액이 뇌로 충분히 흐르지 않으면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느려지며 대화 도중 말이 끊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넘기시지만 이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잘 기억하던 이름이 가물가물해지고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할 때 집중이 잘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뇌 속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서서히 막히기 시작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저는 올해 90살이 된 내과 전문의 김병재입니다.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 사실을 셀 수 없이 확인했습니다. 이 작은 증상들을 방치하면 뇌경색, 뇌출혈,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사령탑과 같아서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삶의 모든 기능이 서서히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위험한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매일 꾸준히 먹으면 막혀있는 모세혈관을 뚫어주고 나이 들어 경직된 뇌혈관을 20살처럼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과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직접 환자들에게 권하고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한 방법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당장 이 습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과일이 무엇인지 혹시 짐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의 오랜 친구인 성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꾸 말을 잊어버리고 대화 도중 말이 끊기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도 무엇을 사러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허탕을 치는 일이 반복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겠지 하며 넘겼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큰 혈관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뇌로 가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상당히 막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세혈관은 워낙 가늘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성호에게 복잡한 약 처방 대신 생활 속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고 권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아침마다 특정 과일 2가지를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일 몇 개로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믿기 어렵다며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심 어린 조언을 믿고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한 달 뒤 성호는 다시 저를 찾아와 환한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요즘은 머리가 맑아지고 대화가 끊기는 일이 없어졌어. 마트에 가서도 뭘 사야 할지 바로 떠오르니 살 맛이 나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변화가 큰 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순간부터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그 절실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뇌세포를 살리는 모세혈관의 핵심 역할. 우리 몸의 뇌는 다른 어떤 장기보다도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는 뇌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는 사령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산소와 영양소는 뇌 속 구석구석을 촘촘히 연결하고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 공급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뇌혈관 건강이라고 하면 뇌졸중을 일으키는 굵은 동맥이나 정맥만 생각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친구 성호의 경우처럼 큰 혈관은
정상인데도 기억력 저하와 같은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는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 큰 혈관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저는 이미 미세한 모세혈관이 막히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모세혈관은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될 만큼 가늘어서 일반적인 검사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세혈관이 막히면 뇌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어지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뇌혈관 관리는 굵은 혈관뿐만 아니라 모세혈관부터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소 머리가 맑지 않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모세혈관의 건강을 의심하고 작은 증상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모세혈관 건강을 평소에 의식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혈관을 막는 4가지 주범과 해결책. 혈관을 막는 주범은 크게 4가지입니다. 바로 석회질, 점액질, 이물질, 그리고 지방입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74살 김영호님은 평소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 섭취가 많았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혈관 벽에 지방을 쌓이게 하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점액질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혈관에 쌓여 딱딱한 석회질이 되기도 하고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은 혈액 속 노폐물인 이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이 4가지 주범을 제거하지 않고는 어떤 좋은 방법을 써도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식단에서 당분, 기름, 그리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을 맑게 하고 점액질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질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식단에서 이 4가지를 줄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뇌혈관 청소부, 레몬의 유기산 효과. 레몬은 혈관 속 묵은 때를 시원하게 청소해주는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레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기산은 혈관 벽에 달라붙은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을 녹여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친구 박성호는 아침마다 레몬 반 개를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아침 공복에 마시면 이와 장에서 유기산이 빠르게 흡수되어 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레몬의 산 성분 때문에 속 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레몬 물을 평소보다 더 묽게 희석해서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진하게 마시기보다는 연하게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혹시 여러분은 레몬 물을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네 번째, 뇌혈관의 방패, 레몬의 항산화 작용. 레몬은 혈관 청소뿐만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아연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제 친구 박성호가 한 달 만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느낀 이유도 바로 이 활성산소가 제거되어 뇌혈관에 쌓여있던 염증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레몬의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레몬을 섭취하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농약이나 오염 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이용해 꼼꼼하게 세척한 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혹시 레몬 껍질까지 함께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섯째, 혈관 염증의 소방수, 석류. 레몬이 혈관 속 묵은 때를 씻어내는 청소부라면 석류는 혈관에 생긴 염증의 불을 끄는 소방수입니다. 석류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혈관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72살 박순자님은 오랜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석류즙 섭취를 권해드렸고 2달 뒤에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석류의 항산화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석류를 드실 때는 씨앗제 착즙한 즙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씨앗에는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좋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류에는 당분 함량이 높아 당뇨병 환자분들은 섭취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석류를 드실 때 씨앗까지 함께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섯째, 뇌혈관의 영양 공급원, 석류의 특별한 역할. 석류는 단순한 항산화 작용을 넘어 우리 몸의 필수적인 기능을 돕습니다. 석류의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은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고 우리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순자님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관절 통증으로도 고생하셨는데 석류즙을 꾸준히 드신 뒤 관절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석류가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까지 챙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한두 번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석류도 하루 한 잔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류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혹시 모를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소량을 먼저 드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석류를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일곱째, 현명한 기름 선택, 뇌혈관을 지키는 습관.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도 뇌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참기름이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참기름은 고온에서 열 처리하는 과정에서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제 친구 성호는 뇌혈관 건강을 위해 참기름 대신 열을 가하지 않고 짠 생들기름으로 바꿨습니다. 생들기름에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박성호는 생들기름으로 바꾼 뒤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도 보셨습니다. 생들기름을 드실 때는 간장과 섞어 생들기름장을 만들어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기름은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소량씩 구매하여 신선할 때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집에서 쓰는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 점검해 보셨나요?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 외에도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위험을 이해해야만 뇌혈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을지 모르는 심화적인 내용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활성산소와 뇌혈관 손상의 연결고리. 우리 몸의 뇌는 다른 어떤 장기보다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뇌는 마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뇌세포는 주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많이 생겨납니다. 활성산소는 산화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이 스스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렇게 제때 제거되지 못한 활성산소는 뇌혈관에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며 좁아지게 합니다. 마치 오래된 배수관에 녹이 슬어 물의 흐름을 방해하듯 혈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어 소금 섭취가 많아지면 활성산소의 생성이 더욱 촉진되어 뇌혈관뿐만 아니라 뇌 전체의 신경세포까지 손상시키게 됩니다. 이는 결국 기억력 저하, 집중력 상실로 이어지며 치매나 뇌경색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뇌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이런 활성산소의 위험성을 의식하며 식단을 관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둘째, 칼슘의 해독 작용. 우리가 섭취하는 칼슘은 단순히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슘은 우리 몸속의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중요한 해독 기능을 합니다. 칼슘은 혈액 속을 떠다니는 독소와 활성산소, 그리고 혈관을 막는 딱딱한 석회질, 끈적한 점액질, 심지어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까지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우리 몸은 뼈에 저장된 칼슘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칼슘이 부족해지면 이러한 해독 작용이 약해지고 독소와 노폐물이 혈액과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석류에는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칼슘이 뼈에 저장되도록 돕고 동시에 혈액 속 해로운 물질들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뇌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석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뇌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셋째, 오메가 지방산과 생들기름의 중요성.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도 뇌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한 맛과 향 때문에 즐겨 드시는 참기름은 고온에서 볶아 만드는 과정에서 과산화지질이라는 해로운 성분이 생깁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어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반면에 열을 가하지 않고 짜낸 생들기름에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 지방산은 혈액 속에 있는 불필요한 지방을 일부 녹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의 염증을 줄이며 우리 몸의 면역세포 활동을 돕습니다. 생들기름은 열에 약하고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하게 보관하고 요리에 활용하기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나물 무침에 넣는 등 요리가 끝난 후에 넣어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떤 기름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넷째, 소금의 숨겨진 위험, 활성산소 생성.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삼투압 조절을 위해 특정 대사 과정이 활성화되면서 해로운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는 뇌혈관과 신경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치매나 뇌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 찌개, 장아찌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을 즐겨 먹는 우리의 식습관 때문에 실제 섭취량은 훨씬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은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평소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탁에서 소금과 간장 대신 다른 양념을 활용하거나 국물 음식을 먹을 때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루 소금 섭취량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거대한 나무와 같습니다. 굵은 뿌리가 몸통을 지탱하듯 굵은 혈관은 생명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흙 속 깊은 곳까지 뻗어 영양을 빨아들이는 가느다란 잔뿌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나무는 시들고 병들게 됩니다. 뇌혈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 같은 큰 혈관 질환만 두려워하시지만 우리 뇌세포에 직접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세혈관이 막히면 처음에는 그저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소한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결국에는 치매나 뇌경색, 파킨슨병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혈관 건강을 되찾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두 가지 방법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바로 레몬과 석류입니다.
이 두 과일은 단순한 건강식품을 넘어 우리 뇌혈관을 지키는 두 명의 충직한 파수꾼과 같습니다. 먼저 레몬은 혈관 속 묵은 노폐물을 씻어내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레몬의 풍부한 유기산은 혈관 벽에 끈질기게 달라붙은 콜레스테롤과 지방 덩어리들을 녹여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오래된 배수관에 쌓인 찌꺼기를 뚫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아연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와 혈관을 공격하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뇌혈관의 염증을 예방하고 이미 생긴 염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제 친구 박성호가 한 달 만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느낀 것도 바로 이 레몬의 놀라운 항산화 작용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석류는 뇌혈관의 염증을 끄는 소방수이자 뼈 건강까지 책임지는 영양 공급원입니다. 석류의 풍부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으로 딱딱해진 뇌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 중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던 박순자님이 석류즙을 꾸준히 드시고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을 때 저는 석류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특히 석류의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은 나이가 들며 약해진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어 혈액 속 독소와 노폐물을 해독하는 작용을 돕고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해냅니다. 이처럼 레몬과 석류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 뇌혈관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과일 외에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재료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고온에서 열처리된 참기름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한 생들기름을 사용하면 혈액 속 불필요한 지방을 녹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금 섭취를 하루 권장량인 5g 이하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하여 뇌혈관과 신경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A. 그깟 과일 몇 개와 습관 몇 가지로 병이 낫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65년의 임상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 몸은 한 번에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마치 개미가 흙을 쌓아 올리듯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병을 만들어갑니다. 반대로 올바른 습관 또한 매일 조금씩 쌓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방법을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머리가 무거운 날들이 계속되고 기억력은 점점 더 흐릿해져 결국에는 삶의 즐거움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머리의 맑음과 예전처럼 척척 떠오르는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행동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드십시오.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 전에는 석류즙 한 잔을 챙겨 드시는 겁니다. 주방에 있는 참기름은 생들기름으로 바꾸고 음식에 간을 할 때 소금의 양을 의식적으로 줄여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뇌혈관의 건강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단 5분만 투자하면 뇌혈관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고칠 식습관은 무엇인가요?